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역할을 해야지. 자, 7번 갑니다.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미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이게. 그죠? 이미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런 상태고 이 분자의 fx랑 gx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fx와 gx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지금 보면 gx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gx는 x-1 fx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x 플러스 1이라고 놓는 거죠. 맞지? 네. 그러면 여기에 fx가 한 번 더 곱해질 뿐 역시 함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이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약간 어려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쪽 번호 때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함정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지치지 문제 풀다가.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x-1에 자, 여기다가 fx를 모두 다 곱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뭐 f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여기 x-1, x 뭐 전혀 상관없죠. 이렇게 fx.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결국 얘가 날아갈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쓸 때 애초에 처음부터 인수분해꼴로 해서 그 fx를 저렇게 쪼개지 말고 그냥 받겠다 못 뺐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요. x-1하고 f가 이게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는 fx 하나 있는 거고 그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는 거 이 정도로 그냥 빨리 인수분해꼴을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결국엔 약분 후 무슨 일? 대입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하자 없이 문제가 잘 풀렸어야 됩니다. 1이고요. 여기도 1이고요.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끝나는 거죠. 자, 목표는 봐봐. 만약에 여기에 좀 복잡한 함정을 준다면 이런 함등식의 정리가 좀 쉽지 않게 하거나 여기다 또 미정상수를 좀 집어넣게 되면 이 정도의 크기가 더 높아요. 그죠? 미정상수를 또 결정하고 우리 가는 과정에서 요만큼 정도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봐. 그리고 그게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지. 뭐냐면 결국엔 0분의 0꼴의 기본형 계산이라면 내가 계속 인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연속을 통해서 극한을 물어보든 그냥 극한을 물어보든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사실은 수투는 항등식과 인수분해에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7번은 큰 함정이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다. 괜찮을까요? 네, 됐죠? 그리고 8번은 내가 딱히 안 풀어도 될 것 같은 게 8번도 그냥 평행이동, 그죠?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성. 그래서 역함수 바로 찾는 거라 가지고 이것도 역시 거의 함정이 없이 좀 뚝딱 풀리게 하는 문제였다면 이제 9번부터 4점이니까 여기서부터 4점이 시작되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돼 또. 그죠? 자, 여기서부터 지뢰밭이 쫙쫙쫙 펼쳐지는데 그래도 쉬어가는 문제들이 꽤 있는 편이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절대값과 그다음 뭐 등차수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부분 물어봤잖아.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상황을 바꿔서 절대값 넣을 건데 이번에 등비수열을 물어볼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선 최초 조건을 보면 우리가 등차수열이 아니라 등비수열이면 나눠서 설명하면 되죠. 나눠서. 그러니까 A의 6의 6항의 절대값에서 A의 3항의 절대값을 나누기로 결정하자. 그냥 이게 낫지. 절대값은 어쨌든 한꺼번에 써주면 되니까. 자, 그런 상태고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그럼 요거 조심하세요. 8분의 1이거든요. 얘가 뭐 공비를 R이라고 하면 R의 세제곱의 절대값이 8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도 돼? 어차피 이 녀석이 양이 됐든 음이 됐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R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R은 마이너스 이 안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케이스 1 들어가면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맞춰가는 거죠. 연립방정식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지. 두 문자 연립방정식. 근데 이거 이제 간단한 방정식으로 끝나네요. 여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 K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놨어? 이게 1이 아니지. 이 2야 2.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묘하게 안 보이거나 안 읽는 때가 있어. 그냥 7항까지구나. 쑥 가는 거야. 왜냐면 마음이 붙어거든. 근데 함정이라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이게 첫 항부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첫 항부터가 아니니까 그거 좀 조심해 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 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그럼 실제 여기서의 첫 항의 역할을 하는 건 첫 항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AR이 첫 항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또 주의할 점은 이게 7 이렇게 줘줬으니까 공비에다 대고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가 7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항의 끝번호가 아니라 항의 전체 개수를 의미해. 상징적으로 하죠. 그게 정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6이라고 쓰는 거.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헷갈릴 만한 순간도 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문제를 어려운 것만 풀다 보면 오히려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되게 충격받은 게 이강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96점, 100점 맞는 거 있어. 그냥 내가 저기 부산에 수업하는 애들 중에
그냥 보면 시험 다 걸려. 도대체 내 수업을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배울 게 없잖아. 이거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푸는데. 근데 이 시험을 88점 맞은 거야, 몇 명이. 근데 깜짝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약간 긴장을 놓은 거예요. 쉬워, 이렇게 문제 쉬워. 근데 봐봐. 문제가 쉽다고 점수가 작으면 난 되게 충격이었어. 얘들이 문제 너무 쉬워서 다 100점 맞으면 내가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좀 했거든. 본인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더라고. 뭐 몇 분 만에 그냥 싹 풀고 사실 검토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있었던 거야. 대충 보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긴장을 늦췄을 때 결국엔 우리의 시야는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리는 이유를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과도하게 긴장했던가 아니면 긴장을 안 하던가. 근데 긴장을 아예 안 하진 않겠지 시험이라면. 너무 긴장을 하면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좀 조심. 기본적인 공식들, 약속을 내가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검증 꼭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너의 값이 얼마? 2분의 1인 거예요. 저기 21인가요? 근데 이게 R이 지금 현재 2분의 1이니까 얘랑 약분되죠. 그치? 그런 다음에 양변에 2의 6제곱을 곱하면 2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에 2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63이야. 여기가 63이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못해요.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죠. 근데 계산은 잘하셔야 돼. 똑같이 자 2항부터니까 1에다가 자 공비를 뺄 거니까 이만큼이 되겠고요. 또 첫 항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실제 첫 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전체 항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게 7이 아니라 6이다. 그죠? 자 그럼 이 자리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가 되고요.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부호가 의미가 없죠. 짝수니까. 이제 21이야. 그럼 같은 맥락으로 양변에 얼마? 2의 6제곱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2의 6제곱 2의 6제곱을 곱하면 A에다가 이 자리가 똑같이 63이 나오고요. 여기가 21 곱하기 2의 6제곱이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이 두 개가 같이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21, 3 이렇게 지워지니까 A는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잖아요. 그 연산 끝까지 괜찮죠. 자 문제에서는 A의 몇 번째 항을 구하자고 그랬냐면 A의 8번째 항이에요. 그럼 A 8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7 이거는 이제 정직하게 가면 되니까 첫 항은 마이너스 2의 6이고요. 자 공비 끝까지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밖에 있는 거고 얘도 사용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지. 그리고 지수법칙으로 정리했을 때 답이 2분의 1로 끝난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산 실수를 좀 유도할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기본 공식만을 물어봤는데 어쨌든 4점의 시작이야. 난이도가 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워낙 어려운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워 보이는 것은 약간 착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긴 해.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막 보잖아? 이런 문제가 좀 쉬워 보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연습이 기본 개념이 튼튼하다면 왜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긴 하지만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만 푸는 것이 그럼 약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기본 개념들을 놓치고 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선 당분간 전달하고 싶은 건 기본적인 개념의 베이스. 요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요건 답이 3번입니다. 됐죠? 그리고 자 10번에서는 최근에 거의 잘 얘기하지 않았던 그 3차 함수의 비율 특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거의 그런 얘기가 없었죠. 우리 3차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 3차 함수는 언제나 이렇게 박스 안에 담아서 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림 자체가 언제나 대칭성을 구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있죠.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항상 지나는 점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뭐 비율 얘기하죠. 이렇게 대칭의 중심 기반으로 몇 대면 뭐 2대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칭의 중심 기준으로 2대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의 위치는 언제나 뭐 주어진 녀석을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거기를 괜찮지. 3차 함수는 딱 그렇게 하나만 결정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fx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고요. fx가 다 주어져 있어. fx가 다 주어져 있어. x-1의 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과 실수 태에 대해서 f'x는 0이 닫힌 구간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얘를 이제 미분하는 게 맞지만 다 접했고 작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래쪽에서 접해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것도 좋아. 왜 그래? 그림을 그리면 직관적이고 대수적인 식들을 줄여줄 수 있다고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주면서 접하고요. 내가 너를 잘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 상황을 보면 얘가 1에 접하고요. 여기가 2분의 11에 끊고 가고 있어요. 얘들의 차이는 2분의 9야. 한 칸당 2분의 3씩 차이 난다. 이 자리가 얼마? 2분의 5가 되고요. 여기가 얼마? 또 2분의 여기 4라고 써. 미분 안 해도 보이지? 그러니까 F의 미분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X는 1과 4로 보여. 물론 이거 미분해도 되죠. 근데 그런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아도 직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두 값을 포함시키는 구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구성할 거야 이렇게 그랬어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할 거긴 한데 그 변수는 결국에 무엇을 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변수죠. 구간을 새롭게 만드는 변수에서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몇 개 포함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몇 개 포함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언제나 이런 녀석들은요 이것저것 다 보는 게 아니라 특이점. 특이점이 뭐예요? 관찰해야 되겠죠. 당연히 얘를 포함하고 얘를 포함하는 걸 봐야 되니까 1하고 4가 되게 중요한 특이점이 맞아요. 1하고 4가. 그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요. x의 범위가 t는 변하지만 사실은 간격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두 칸씩.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가 있는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1이 특수한 점으로서 되게 중요한 점일 거고요. 하나 더. 이 점으로부터 또 어디 두 칸 가 있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점일 거야. 오른쪽 두 칸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왼쪽이 기준이거든. 왼쪽.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지금처럼 그렸다면 이 밑에다가 저 개수 함수를 그대로 쓸 수 있죠. 내 개수 함수를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GT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되는 그 개수를 GT라고 할 거야. 근데 선생님 손을 보면 이 간격이 2 차이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면 이 범위 내에는 이 얘를 뭐예요? 저 2를 포함하는 경우가 없다고. 없어. 없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1에 딱 걸쳐지는 순간 이 닫힌 구간에 이거 하나 딱 걸리지. 그 얘기는 t 값이 앞에 있는 t 값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걸려 들어가는 게 없지만 갑자기 여기서 퐁 튀죠. 이렇게 왜 하나가 되는 거야? 구간이 여기 있으면 하나가 그죠? 그래서 구간이 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는 계속적으로 가니까 이 끝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1이 채워져. 여전히 채워져야 돼. 왜 그럴까요? 구간이 여기 있는 동안에도 이 범위 내에는 얘가 걸쳐져 있어. 근데 여기를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범위 내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여기서 다시 걸치죠. 왜? 너를 딱 잡아 여기에 걸리겠지. 얘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전히 끝까지는 하나하나 그냥 빵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걸 빨리빨리 보셔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끊으라고요? 특이점이야. 너의 간격이 3이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1,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끊었어요. 맞아? 3이면 너 4에서 1이 걸쳐지니까 사실 그냥 붙어서 갈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녀석을 내가 t-2하고 t를 줄 거야. 이거 주면. 그럼 얘는 뭐에 걸쳐져야 될까요? t가. 오른쪽 두 칸이 있는 거에서 뭔가 잘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뭘 기준으로 특이점을 자를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림을 이렇게 일일이 추론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기준이 되는 점과 그 기준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특이점이라고 관찰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극한값 얘기를 해요. G, 리미트 T가 어떤 특정 값의 우극한, 그러니까 오른쪽 얘기하는 거죠. 우극한의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극한의 값도 얼마? 1이 되도록 하는. 그럼 지금 내가 관찰해야 될 위치는 바로 뭐냐면 저 1이라는 요 닫힌 구간으로 표현되는 얘들인 거예요, 얘들. 그랬을 때 우극한이 1이 되게 하는 이 우극한의 최소는 왼쪽으로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여기. 예.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최대값은 누구예요? 자, 이번엔 이제 좌극한. 이쪽으로 갔을 때 좌극한의 마지막은 누구? 요 자리. 더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답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답은 다 어디 있었어? 이 다 경계 위치가 4개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경계 위치에서 모든 질문이 끝났다. 이 문제도 선생님이 뭘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혹시 3차 함수에서의 비율 이거 너무 자주 안 쓰다 보니까 또 까먹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작년 6월, 9월에 3차 함수 비율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 하나만 나왔어. 그동안은 3차 함수 비율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대세인 것처럼 대부분의 강사들은 다 설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6월, 9월에 안 내더라고 의도적으로. 그게 뭐야? 저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배제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였다고. 근데 수능장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수두룩 빡빡. 수두룩 빡빡. 평가원은 뒤통수에 제어를 못해. 알 수 없어요. 어디로 튈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를 한 거야. 처음. 나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올해 12월 31일부터 고3 커리를 개강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개강을 했어. 이때부터 개강을 했고 개강 초부터 계속 얘기해. 설명회 때부터 12월 초. 올해 수능은 어렵습니다. 올해 25학년도 수능은 무조건 어려울 겁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의대 지원 이슈가 없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는데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확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불수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근거는 지극히 타당해. 근데 이번 9월 모평을 보고서 고심이 좀 깊어진 거예요. 9월 모평이 상대적으로 너무 쉬웠는데 이게 뭐 수학만 쉽고 이게 아니라 국어도 쉽고 사실은 수학도 쉽고 탐구마저도 사실은 쉽게 나왔어. 근데 그것도 예상치보다도 너무 쉽게 나왔어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너희 성적표 나올 때 보도자료가 딱 떠요. 만점자 전국에 90몇 명. 뉴스 기사가 이렇게 되지. 서울대 의대 인원의 2배 이상. 변별력이 존재하는 없다? 이런 거. 야 근데 서울대 의대만 대학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 기자들. 아무튼 그래요. 만점자만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과목 과탐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런 그 문제 있지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예고해? 아 불수능을 여전히 예고해요. 이딴 식으로 내면 변별력이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대부분 뭐 그렇지 이제 불수능으로 가려고 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보도자료를 막 보고 갑자기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이제 컴퓨터가 띠리리 돌기 시작해요. 자 선생님의 MBTI 인티제. 자 선생님 MBTI 인티제. 세상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나랑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찾아봤어. 누가 있냐? 저커버그,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성공한 미친놈들이죠. 그럼 대체적으로 인티제들은 성공하지 못한 미친놈으로 남는 거야. 성공을 하면은 그냥 성공한 미친놈이고요. 다수는 그냥 미친놈. 왜 미친놈 소리 듣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극티까지는 아니거든. 나도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성향상 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성향상 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명확한 논리와 데이터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거가 없으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 교회를 40년 다녔거든. 교회를 40년 다녔어. 근데 종교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야.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신의 존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는 증거, 이건 명제가 모순이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말을 하나도 안 믿는다. 아주 이상한 놈이죠. 미친놈이 맞아. 내가 봐도. 안 돼. 믿어지질 않아. 귀신의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라고 그래. 야 귀신 무서워하지 마. 그냥 없어. 없다고 생각하지 마. 다 착각. 옆에 뭐 귀신 봤다는데 둘 중에 하나. 잘못 봤거나 약 먹어야 되거나. 잘못 봤거나 약 먹어야 돼. 귀신 대부분 착각이야. 그래서 뇌 이상 기능과 뭐 등등 아무튼 그런 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경우에 에피소드를 던지지 않는 좀 스타일이긴 한데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보도 자료랑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을 좀 확인하면서 약간의 두려움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왜 9월 모의평가를 이렇게 쉽게 냈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죠. 걔들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도 않죠. 그러니까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왜 저렇게 쉽게 냈을까? 분명히 요거다 볼 텐데 왜 저렇게 쉽게 냈을까가 나한테 너무 큰 의문이었고 이번에 보도자료랑 그 데이터, 그 1컷 이거 나오는 거 표를 보고 나서 알았어. 왜 그랬는지. 나는 알 것 같아. 근데 요건 그냥 나도 뇌피셜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내 할 말이 무조건 맞다 이래버리면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현재 고3 현역이 사실은 수능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게 3월부터 계속 그랬어. 3월 같은 경우 선생님 그 인스타 같은 데 계속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3월 학평을 보고서 내가 올렸던 글이 있어요. 뭐 현역 고3이
학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왜냐?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 어려운 것보다도 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1컷, 선생님 1컷 대부분 정확하게 맞추거든. 근데 올해 고3이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잘한다라고 들은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들었던 거야? 그 교육특구 안에서만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과열돼 있으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상태라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전체를 모아놨더니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 4컷이 30점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 5컷이었구나. 5컷이 20점대가 나오고. 그럼 그 밑에는 점수가 없어요. 찍어도 2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애들이 반절이 찍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상위권이 있어도 밑에 하위권이 그렇게 끌어당기면 이게 점수가 안 올라요. 근데 그 현상이 계속 벌어지더라고. 학평 볼 때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부작용 얘기해보세요. 뭐 그러던가 말던가 시험을 어렵게 냈어. 내가 어렵게 내면 모든 1, 2등급을 그냥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N수생이 거의 독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현역 고3의 1등급층이 이렇게 넓은 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거 탈락이야, 대거. 게다가 이제 의대 지원했지. 의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상향 지원을 되게 많이 했어. 그것까지 파악을 한 것 같아. 상향 지원을 많이 했어. 그러면 전국 단위로 과거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탈락되는 고3의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 1컷을 탈환하니까 더 힘들어. 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N수생으로 가야 돼. 왜? 정시 못 보는 거죠. 야, 최저도 못 펴줬는데 어떻게 정시를 봐?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있을 텐데. 그러고선 대거 어디로 가? 재수 시장으로 갈 건데 이 친구들이 재수가 어떻게 됐어? 엄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않나? 그죠? 그래서 얘들이 9월 모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 같냐면 데이터. 얘들은 무조건 통계에 만드는 애들이니까 쉽게 냈을 때 지금 고3과 현재 유입된 어쨌든 N수생들과의 점수의 변화 상태를 얘들이 데이터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을 쉽게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상위권 애들이 되게 손해를 봐요. 왜냐면 실수만 하더라도 등급이 바뀌어. 그렇잖아. 섞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역전한다가 아니라 위에 상향된 점수가 밑으로 가라앉고 밑에 하향된 점수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어떻게 섞이겠지? 그러면 여기 극상위권 또는 상위권과 고3 상위권이 이렇게 섞이면서 고3 상위권이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회들이. 산술적으로 보던 통계적으로 보던 아니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조건 섞인다고. 이거 본 거지. 그래서 적정 수준이 잘 섞. 근데 이렇게 쉽게 내는데도 고3이 못 봤다. 고민거리 없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냈을 때 이 통계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좀 보고 그걸로 난이도 조절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게 숫자가 그냥 만족할 만한 숫자 정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변별도 됐다 만약에 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1등은 나올 거잖아. 반드시 불수능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에 대한 문득 생각이 들었어. 반드시 불수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욕은 지들이 다 쳐먹을 건데 작년에 엄청 욕 얻어먹었잖아요. 쉽게 낸다고 해서 왜 그렇게 낸다고. 그래서 욕 되게 얻어먹었거든. 그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의대 그 다음에 뭐 누구나 우리 입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올해 불수능이라고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자. 자, 평가원이라고 해서 그 특기가 있다고. 평가원은 항상 중2병 걸린 남자애 같아요. 이게 참 아니거든. 뭐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안 그럴 것 같죠? 되게 빡치게 하더라고요. 진짜 짜증나. 한 3년 전에 선생님이 유튜브에다가 뭘 올렸냐면 쌍욕을 올렸어. 평가원 애들. 야, 이 문제를 이따위로는 어떡하냐고. 진짜 중2병 걸린 애같이 아직 얘같이 낸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야 올렸더니 막 여기서 의견이 갈리더라고. 역시 유튜브는 어그로를 끌어야 돼. 그죠? 얌전하게 올리면 조회수가 100도 안 나와. 근데 올렸더니 조회수가 3만 나오더라고. 당일날. 왜? 평가원 뭐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현피 뜨자. 뭐 이렇게 올렸거든. 나와. 나랑 붙어. 애들이 막 당일날 시험 못 본 애들 올라오고 막 그걸 올리고 또 잘 본 애들은 또 잘 본 애들대로 잘 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평가원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약간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전략을 두게. 그럼 선생님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르지. 모르는데 자 이제 변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냐. 지금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두 가지 상황을 언제나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 여기? 매번 96점, 100점 맞는 애가 88점 나왔다니까. 쉽게 나오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쉬우니까 긴장도 확 떨어졌다고 그랬잖아. 만만한 거지. 그럼 오히려 점수는 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왔는지를 실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어떤 감들은 만들어 놓고 들어가야 되겠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 쉬울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거라고요. 자, 어려우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버릴 문제는 버리고 가면 되고 이렇게. 맞잖아. 버릴 문제를 버리고 가면 돼. 이거 버리고 가. 근데 문제가 쉬워. 잘 풀려. 근데 시간이 남는데도 예를 들어서 한 14번 이런 거 그냥 버려.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먼저 공략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그게 엉킬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 모든 입시는 대단한 차이로 입시가 결정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4점으로 결정나. 아닐 것 같지? 극상위권은 소수점으로 결정나. 그리고 2, 3등급 때나 1, 2등급 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좋은 대학을 가겠다. 점수 차이가 그냥 거기서 거기야. 내가 결국에 이 같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점이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이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쉬웠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쉬워도 어려워도 나는 전략이 있어. 대충 생각하는 바라고. 자, 1번부터 만약에 10번까지 문제가 잘 풀렸어. 그러면 기존에 버려졌던 문제들이 이렇게 한 6개 이렇게 기존에 나중에 풀려고 놔뒀던 문제가 한 10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점화식 관련된 문제를 내가 먼저 공략을 할 것이냐. 객관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을 올릴 수 있는 이게 가능성이 높거든. 아니면 뭐 몇 번, 28번을 먼저 공략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갈 수 없다. 알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뭐 15번을 무조건 풀고 가겠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난 21번을 무조건 풀고 가겠다. 아니면 20번이 뭐 난 상대적으로 난이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22번은 부담스러우니까 얘는 무조건 공략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고 마지막 순간에도 철저하게 찍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찍어낼 건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주관식에 뭐 쓸 건지 결정하고 가. 빈 공간 두지 말고. 네 유튜브 찾을 필요 없다. 내가 나중에 파이널 때 얘기해줄게. 내가 뭐 쓰라고. 어차피 틀릴 건데.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 근데 주관식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숫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내가 주관식 두 개를 못 써서 풀다고 했어. 하나 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객관식 찍는 방법은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 전략까지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렇게 찍었는데 못 한다고 거기서부터는 진짜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라도 건지면 나는 그냥 이득이야. 그래서 그런 전략까지도 세심하게 짜야 된다. 그래서 쉬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뭐 국어 잘 풀린다고 희희낙낙 그러지 말고 일컷 위로 쫙 올라갈 텐데. 그죠? 뭐 국어 어렵다고 멘탈 나갈 것도 없어. 너희들만 망가질 리가 없어요. 상위권도 다 망가졌어. 애들 멘탈 다 나가잖아. 그 차라리 어려우면 좋은 게 그때 그냥 냉정하게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오히려 유리해요. 막 국어가 막 난이도 막 미치겠다 이러면 옆에 애들 표정 딱 보면 알아. 다 죽어나간다. 땡큐 이런 거죠. 막 국어가 쉬웠어. 옆에 애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을 거야. 그게 오히려 난 더 긴장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있어. 미리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 우선 10번 얘기를 했고요. 11번. 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전 회차에 있었던 22번 문제 같은 거야. 자 우선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정적분 표시함수가 있어. A부터 X까지 이렇게 뭔가 주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세 가지 갈래길을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뭘까? 얘는 한글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다 똑같은 값을 뭔가 대입해서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뭐 미분의 아이디어가 우선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하나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니? 의외로 적분 문제도 많아요. 그럼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잡으라고. 대입할 건가? 미분할 건가? 적분할 건가? 자 11번에 보면요. 대입은 무의미하고 미분도 무의미하죠. 그냥 부등식이니까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적분 문제예요. 맞죠?
자 그러면 fx가 있는데 fx가 무슨 함수라고 그러니 이거 무슨 함수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함수를?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도 fx랑 똑같아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의 또 다른 이름은 짝함수, 짝함수. 수투에서는 짝함수라고 부르는 게 좋죠. 왜? 짝수차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x 최고차의 개수가 3이니까 3x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상수함도 0차니까 짝수차로 분류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정상수 하나. 그렇게 잡아놓고 얘를 실제로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내가 ft dt 한 것과 크고 나왔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ft dt야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그냥 계산을 하면 돼요. 단 어떻게? 너 적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부정적분은 뭐가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ax잖아. 그러면 t 세제곱 at에다가 이거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때 또 좋은 게 있지. 아래 끝을 맞춰줬다라는 건 출제자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얘기예요. 출제자가 누군데? 나죠? 나. 뭔 생각? 얘들아 이거 어차피 지워져. 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 여기다가 x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x 세제곱 이게 끝이라고. 그냥 뒤에 쓸 필요 없이 넣어봤자 지워지니까. 그거 나왔다. 그럼 여기는 이 식에다가 그냥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2-x만 넣으면 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봐야죠. 그럼 문제를 촘촘하게 다시 읽으면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항상 이런 걸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언제나 성립되는 부등식 그냥 줄여서 절대 부등식 이렇게 우리 고등 과정은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부등식. 언제나. 그럼 얘를 다 이항을 하는 게 좋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 자 부호만 바뀌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떨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x에서 언제나 그쵸? 그럼 정리를 좀 더 하는 게 낫지. 여기가 x 세제곱이 있고 또 x 세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8에 ax에 ax 마이너스 2a가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다 배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2가 있고요. 그러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이것도 두 개니까 ax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내림차순으로 좀 더 정리하면 x 세제곱에 넌 더 남는 게 없고요. 이 자리가 6 플러스 a의 x 그러지 항상 연다 그럼. 그런데 여기 잘 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항상 이렇다 그러면 보통 이것은 그래프로 접근하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 범위 내에서 그럼 뭐 1이 여기 있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극소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지. 봐라. 이 왼쪽, 자, 첫 번째 풀이로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첫 번째, 저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너를 gx라고 할게. gx. 그럼 g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뭐 극값을 찾아가지고 최소값을 0보다 크게 만들면 되잖아.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이거 미분해서 최소를 찾을 수 있을까? 얘가 정해져 있잖아. 쉽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이상하다고. 그럼 다시 가봐. 부등식의 시작이 미분은 아니거든. 자, 3차 부등식. 몇 차 부등식? 3차 부등식. 그럼 얘를 쓱 째려봐야 돼. 이게 미분을 통해 가지고 극소를 찾을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숫자 만들어내기 쉽지가 않죠. 결국엔 못 풀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3차 부등식일 뿐인데 이 주어진 값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반드시 미분으로 그릴 필요는 없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1을 대입해 본 거야. 1을 대입해 보면 6 플러스 a 이렇게 써봐요. 뭐가 되지? 0이야. 이런 필요 없어. 이거 뭐예요? 고등수학. 3차 부등식이요. 자, 이것을 출제했던 의도 첫 번째 뭐냐면 지금 현재 출제는 밑을 향하고 있어요. 밑을 향한다는 게 뭐죠? 고등수학 관련 내용에 대한 연계가 좀 더 많다. 횟수적으로 보든 뭐 개념적으로 보든 많다. 두 번째는 뭐 여기다 1이라고 써. 1. 오래간만에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자리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인수분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맨날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2차 부등식이지.
얘만 되면 되잖아. 얘는 뭔데요? 저 이건데요. 대칭축이 1이고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그러니까 결국에 너의 꼭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플러스 뭐예요? 그냥 고등성 분사죠.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이 이렇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찾는 F4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F4는 대입하면 48 플러스 A니까 최소값은 얼마? 45라고 해요. 너일 때 끝! 약간의 의외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생각의 순서상 미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식에 집중해서 어떻게 내가 다룰 건가? 이거 부등식 문제인데 언제나 성립되는 부등식을 2차 부등식으로 만드는 셈이죠. 엄밀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념을 밑으로 깐 거예요. 그냥 고등수학처럼 풀릴 수 있도록. 괜찮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11번. 우선은 정적분 표시함수는 미분할 것인가 적분을 할 것인가? 그건 적분 문제다. 적분을 하면 3차 부등식일 거야. 누가 봐도 3차 부등식일 거야. 식 정리해. 근데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 전략이 미분인지 아닌지 대체적으로 미분으로 많이 가죠. 근데 미분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찾았어야 돼요.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11번 12번 12번 12번도 여전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명확하다. 명확. 네. 가보시죠. 명확. 이런 12번은 어떤 내용들을 또 한번 보려고 했냐면 교과 개념상 우리가 사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으면 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의 주변수를 이제 시각으로 잡다 보니까 수직선상에서의 어떤 값 이렇게 되니까 그냥 x와 t 이런 관계식으로 그냥 풀어주죠. 주변수는 t.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미분하면 뭐로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이 미분한 녀석을 우리가 순간 속도 줄여서 속도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의 절대값을 씌운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절대값의 의미는 아니긴 한데 크기 그냥 크기 이걸 뭐라고 그래?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활용해서 쓴 거지. 속력.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제 V의 미분. 그걸 뭐라고 해? 가속도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그것을 역산으로서 적분 얘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T가 A부터 B까지 갈 때 내가 만약에 속도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위치에 차죠. 왜냐하면 얘는 F'이잖아. 그럼 F에다가 B 집어넣은 것과 F에다가 A 집어넣은 거니까 위치의 차이야. 위치의 차이. 그래서 이거를 위치의 변화량이야 라고 얘기해요. 변화량이야. 위치의 무슨 양? 변화량이야. 뭐 이따가 얘기하지. 근데 여기다 대고 A부터 B까지라고 얘기를 할 때 너에게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 이건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죠. 속력을 접근했을 때 뭐가 만들어져? 총이동 거리지. 양과 음을 모두 다 양수로 만들어서 더하는 것일 뿐이랍니다. 이 두 개의 수학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엔 봐봐. 운동 입장에서 뭔가 연산을 할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냥 이동 거리는 이만큼 돼. 위치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둘 사이의 차이는 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복합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이야기로 본다면 이 내용은 그냥 뭐예요? 넓이에 대한 비교 문제라는 거예요. 속도 함수가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의 그냥 넓이 그 자체. 다시 어떤 함수를 절대값 씌워서 양방향으로 접근하다 그냥 이게 정의 자체지 그냥 넓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녀석은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수가 지금처럼 있는데 여기 내가 VT라고 했어. VT를 이렇게 썼어 이렇게. 제가 VT예요. 여기가 2, 여기가 뭐 5, 여기 8, 뭐 이렇게 아니 8, 10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럼 얘가 누구의 그래프인지가 중요한데 이거 운동의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속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뭘 나타내? 아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여기에 위치를 내가 2라고 하면 얘 넓이가 얼마냐? 2라고 하지 말고 1이라고 하자. 그리고 반반.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3차이 나니까 여기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여기를 2분의 5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직선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2 하니까 1이라고 1.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졌다는 얘기예요. 출발한 다음에 1만큼 가졌다고 1만큼. t가 어디일 때? 2일 때에는 1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
네가 그 지금 적분을 한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갔다. 그럼 이건 거꾸로 간다는 얘기잖아. 이만큼의 넓이만큼 네가 3이야. 얘가 2분의 3이야. 그럼 얘는 4분의 9죠. 맞아? 넓이가. 그럼 얘는 4분의 9만큼 절로 갔다고. 맞아?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의 넓이만큼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이 녀석의 이동거리는 이거 다 넓이 더한 거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뭐냐? 또 양수 1, 음수 마이너스 4분의 9, 양수 얼마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셔라고요. 그냥 적분할래, 절대값 적분할래를 가지고 비교한다. 그러니까 넓이 얘기라고 해요. 넓이의 양이야, 음이야. 자, 이동거리는 다 양수가 안 들어. 그래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자체를 이동거리는 다 더하라고. 위치의 변화량은 양으로 간 거에서 이제 음으로 간 만큼은 또 빼야 되고, 그죠? 그 양으로 간 만큼 더해야 되니까 부호가 유지가 되고. 이것들을 그냥 그래프에 연결한다면 지금처럼 넓이 이야기로 추론하는 거다. 자, 문제는 정확하게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친절함이 보여야죠. 왜 그러냐? 함수 봐봐, 속도 봐봐. 얘들아, 계산 복잡하지 간단하게 하자. 1차 함수 썼습니다. 1차 함수 썼다고.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면 문제 빨리 풀리게. 자, 뭐라고 그랬냐면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대. 그냥 시작은 원점이야. 시작은 원점이야.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예요. 그죠? 그치?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거는 딱 보자마자 그릴게. 자, 속도니까 시간은 음수인 경우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고요. 얘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t가 0부터 어디까지 A다.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A까지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차가 8이래. 그럼 A가 여기 있을 리는 없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위치나 이동거리랑 똑같으니까 빼면 0 돼야지. 맞아? 그럼 얘가 부호가 바뀌는 어떤 위치인가에 A가 있다고요. 맞아? 그럼 간다해. 이 녀석의 이동거리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에 이 노란 부분의 넓이가 그냥 이 이동거리야. 이미 여기는 지금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넓이를 그냥 직접 구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내가 이걸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S1은 뭐 값을 알지만 이거라고 할게. 그럼 이동 거리는 뭐라고 써? S1과 S2에게는 넓이의 직접 합이에요.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요? 양의 위치의 변화와 음의 위치의 변화의 부호를 그대로 다 보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위치의 변화를 쓰게 되면 여기 처음 시작할 때가 0이니까 이게 그냥 나중에 위치라고 해. 위치.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둘의 차다라고 했어. 차. 둘의 차. 여기 뭐? 아이고. S1에서 지워지니까 2S2.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두 배가 넓이가 얼마라고? 그쵸? 그럼 내가 찾아야 될 건 뭔데? 그냥 이렇게 생겨보면 넓이가 8이라고. 이게 8이라고. 그럼 여기가 뭐예요? A-.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2배. 그냥 길이만 따지면 되니까 2A-. 자, A는 2보다 크니까 양수. 그럼 얘네들의 넓이는 2A-. 왜? 이 면적의 2배니까 직사각형. 이게 8. 맞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4. 그러니까 A-가 2거나 A-가 마이너스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4. 이렇게 정리가 되지. 한 줄짜리. 그럼 계산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지. 뭐 본질만 우선 기억하면 딱 그거에 집중해서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빨리 체크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미정상수 더 주고 개수 더 주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함수를 좀 더 복잡하게 주거나 아예 함수를 안 줘서 관계만을 물어본다는 문제는 어려워지겠지만 물어보는 뼈다는 항상 똑같은 거라고요. 여기서 이걸 시간을 더 잡아먹을지 말 건지 그래서 뭐 느껴지는 어떤 뭐 계산의 어려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뼈대를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제 그걸 좀 전달하고 싶다. 나는 그럼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12번 넘어가시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13번도 이렇게 느껴지죠. 아, 정현병은 오늘 친절하다. 조건 많이 주지? 알았다. 자, 가볼게요. 13번 좌표 문제만 한 번 흔들어야 되잖아. 아직까지 흔들어 안 흔들어? 안 흔들었어. 흔든다면 14, 15인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막 흔드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 13번도 봐요. 좌표 평면 위에 두 개의 점이 있다.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은 1이고 중심은 원점이겠네. 그럼 원C가 있고요.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형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야.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Y축 위에 점, 벌써 스포했죠? 얘들아, 교점 중에 Y축 위에 점이 있나 봐. 그렇잖아. 그거 빼고 또 다른 점 얘기했으니까 Y축 위에 점인 B하고 A가 교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벌써 노출했다고. 그리고 쓱 봐요. 0대입해봐. b를 지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루트 3 동그라미야. 자, 지름은 2야. 하나의 길이는 루트 3이야. 그러면 로그의 역할은 다 끝났어 지금. 왜냐? 자, 지금 주어진 문제는 이거 y축, 이거 무슨 축? x축. 너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얘가 1이야, 1. 맞죠?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b고. 그럼 로그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지나고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점의 위치라고. 점 잘 찍으라고.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만나는 교점이 얘가 2고 여기가 지름인데 얘랑 만나는 이 녀석의 위치가 좀 더 길어야 되죠. 루트 3이니까. 이쪽이 좀 짧고 하면서 여기가 무슨가? 직각이라고. 직각. 하면서 무슨 도? 무슨 도는 뭐야? 몇 도? 30도. 6분의 8도. 왜? 2대 루트 1. 직각선. 그럼 나의 목표 P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대입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응? 밑이 A인 네가 무엇이건 루트 3 X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A가 찾겠다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3, 네가 1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P를 찾는 방법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 모든 좌표는요. 시작부터 수선해봐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좌표를 정해야 되나? 좌표. 중학교 때 어떻게 좌표 정했냐면 수직선을 배웠어. 수직선 하나 배웠어. 수직선이라고 배워놓고 얘를 진짜 수직으로 연결한 다음에 점 찾아서 뭐 했니? 내렸죠. 내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너는 A, B라는 순서상을 빌려서 표시하고 이렇게 배웠다고. 이게 문제풀이의 그냥 전략이야. 정의가 전략이라고.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내가 H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고. 그냥 닮았다고. 맞아요? 그럼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라고.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야? 아니 다시 여기가 1이야. 왜냐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이게 반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럼 너의 x좌표는 2분의 루트 3, y좌표 2분의 1이겠죠. 맞아? 요렇게 푸는 게 첫 번째라고요. 뭐?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의 뭐? 닮음으로 바로 예측이. 왜냐면 특수하게 있고 바로 나오죠. 그럼 대입하면 되고요. 두 번째 풀이는 또 다른 방식. 뭐 원의 성질.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을 기억한다면 또 다른 전략이 눈에 보이죠. 노트에는 그것도 않지. 무슨 얘긴데? 난 이 성질이 더 좋아 보여. 자, 봐. 너를 여기다 이렇게 잡아. 그럼 얘가 30도니까 얘가 몇 도냐고요? 얘가 몇 도야? 그쵸? 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거든. 그럼 여기가 60도 3분의 8이라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몇이었어? 60도였네. 그죠? 네. 그러면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이니까 이등과 이 색깔이 다 똑같지.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가 2분의 1이라고. 그냥 내리면 반이라고. 나 정삼각형. 두 번째 풀이는 뭐? 원주각과 중심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걸 써도 좋으니까 오도에 만약에 내가 문제를 복잡하게 냈다. 두 개에다 쓰게 문제를 냈겠지. 두 개에다 쓰게 문제를 냈겠지만 아무거나 써도 되게 문제를 친절하죠. 그래서 함정이 없다.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여기 얼마 저기 잠깐만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죠? 여기 맞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y 값은 2분의 1이고 로그 a에다가 여기다가 얼마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1에서 2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자리가 2분의 3. 그래서 a의 2분의 3 거듭제곱이 2분의 5 마무리.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 4분의 25. 이렇게 정리.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3번의 1번. 그래서 그 기존에 이렇게 좌표 문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많이 줬었고 사실 좋은 문제가 많아요.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복습을 좀 하면 좋고 하지만 오늘은 원에 집중해서 그냥 좌표를 내가 정말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찾고 대입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대부분의 문제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거기에 계산 복잡해, 미정상수 더 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복잡하게 주거나 그래프 하나 더 그려놔 이런 식의 복잡도를 높이는 거지 작도의 기준이나 어떤 수식의 정리의 방식은 대체적으로 좀 유사하다는 거죠.
그죠? 이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13번까지만. 여기까지 우선 끊죠. 잠깐 끊었다가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함정 요소가 없고 되게 좀 깔끔한